안녕하세요.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인데요. 영화 이야기인데 이 영화입니다. 예전 영화죠. 의천도룡기. 의천도룡기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나온 영화라서 아마 제 기억에 한 92년? 92년도인가요? 아무튼 대략 뭐 그런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무협 영화죠. 그 배우는 이제 이영걸 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아주 인기 많았던 이제 그 장민이죠. 여자 배우가. 그 다음에 이제 구숙정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무협하면은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이 나왔었죠. 그 제목이 이제 영웅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김용 씨의 소설 영웅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던 김용 씨의 소설이 94년도에 나왔었네요. 이 영화가. 이영걸 구숙정 장민 그 그 영웅문으로 영웅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한테 그때 당시에 널리 알려졌던 그 이 책 무협지 책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김용씨 소설 김용씨 소설이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의천도령기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바꿔서 냈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무협하면은 뭐 김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김용 씨 작품은 뭐 저기 의천도룡기 말고도 뭐 되게 많죠. 소강호라던가 웬만큼 들어봤을 법한 무협 영화는 무협 어떠한 작품들은 다 거의 다 김용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있었죠? 천룡팔부도 김용 씨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녹점기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뭐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죠. 사실 그러니까 이 무협지의 어떠한 그 무협지의 창조주라고 할 만한 작가인데요. 그 우리 김용 씨는요. 이제 이 예전 영화인 이 무협 영화 의천도령기를 제가 이제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 94년도니까 대략 이제 제 중학교 1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요. 의천도령기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그때 이제 94년도면 대략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요. 그때 그 영화를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었죠.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사실은 아무리 재미있다라고 해도 워낙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리메이크 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본 이 원작 그 94년 영화로 다시 봐버리면은 아마 좀 이 CG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토리는 몰라도 최소한 어떤 영화의 박진감이나 이런 거는 훨씬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시 봤는데요. 그래도 꽤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을 다시 보고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지의 제왕이 사실은 이제 그 톨킨이라는 작가가 정말로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만든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화화한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영국 작품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어떠한 소위 이제 동양권에서 소위 이제 서양과 동양으로 나눈다라고 쳤을 때 동양권에서 사실은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런 어떠한 그 엄청난 상상력으로 거의 어떠한 그 나름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듯한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만화 작품이라든가 드림웍스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일종의 세계가 하나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세계가 하나가 구현되어져서 세계를 구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고 마치 지구 어딘가에는 진짜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은 뭐 사실은 해리포터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것에 비길 만한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혹시 동양권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이 시선을 돌리게 된 게 그게 바로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 이 서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무협이라고 하는 장르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협이라는 장르를 다시 주목하게 되다 보니까 이 의천도령기라고 하는 예전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의천도령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 씨의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런데 이제 의천도령기를 다시 보았는데 이 의천도령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용 씨의 어떤 큰 무협지의 세계관 속에서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의천도령기에도 나오고 김용 씨 작품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무림의 세계에는
정파와 사파가 존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대표하는 어떠한 그 각 문파들이 나누어지는데 뭐 아미파, 또 뭐 소림사, 그 다음에 뭐 곤륜파, 그 다음에 또 뭐 화산파,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뭐 그러한 형태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파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무협을 겨루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본 스토리를 깔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반지의 제왕이 엄청난 작품이고 엄청난 세계관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김용시의 소설이야말로 무협의 세계를 반지의 제왕 그 이상으로 오히려 구축해냈으면 구축했지, 더 적게 구축한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떠한 이런 무협의 세계관을, 동양의 무협 판타지를 오히려 이제 그 전 세계인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그러한 어떤 영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의천도령기를 다시 보게 됐고, 뭐 그 의천도령기는 김용시의 큰 작품 중에 정말 부분 중에 부분이죠. 일부분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다시 보았을 때 그 다음에 김용시의 소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잘만 만들어내면 이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이상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소위 보석과 같은 작품이 이 김용시의 무협 소설이고, 이 어떠한 동양의 판타지를 대표하는 하나의 장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들었기에 이 예전 영화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분명히 반지의 제왕도 지금 보면 호빗이라던가 호빗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외전으로 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해리포터도 호그와트라고 하는 마법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해리포터 말고 다른 영화에서 그 뭐죠? 제가 지금 그 영화가 이제 그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아무튼 다른 영화에서 어떠한 그 영화 주인공이 해리포터가 나온 그 호그와트 학교 출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이 하나의 세계관이 구축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김용시의 이 무협 작품이 바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톨킨의 작품이나 조앤 롤링의 작품 그 이상으로서 우리가 큰 세계관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사실은 이 동양권에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김용시라는 이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 작가는 아니니까요. 이제 중화권 작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도 이제 뭐랄까요, 창작을 해내는 그러한 작가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떠한 자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이 어떠한 그런 요정 스토리의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오크라던가 뭐 호빗이라던가 그런 종족들, 그리고 그러한 것과 굉장히 그러한 세계관, 어떠한 그러한 종족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만화가 이제 슬레이어스, 우리나라에서는 마법소녀 리나라는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이 개봉됐었는데요. 슬레이어스라는 그 일본 만화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기본적인 어떠한 뭐 종족이라든가 오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종족이랄까, 그러한 어떤 그 스토리, 그 개념들을 따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반으로 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의 또 판타지를 만들어낸 형태가 되는데요. 이 슬레이어스라는 작품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이죠.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이제 동양권의 어떠한 판타지라고 하면 무협 판타지가 될 텐데, 이 무협 판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떠한 독특한 무협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못지않은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어떠한 그 이야기거리 혹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협하면은 이제 무협 소설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김용 씨도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화권 작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작품이 아니라는 큰 아쉬움이 있겠으나, 사실은 영화나 소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이를테면은 그 무협 만화 중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이 이 예전 만화인데요. 우선은 이게 저 협객불금매라는 이 만화가 있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최근까지 이제 출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가 또 이 예전에 이제 영챔프라는 잡지에서 시작을 해서 단행본으로 나온 열혈강호라는 작품이 있죠. 협객불금매나 열혈강호나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무협 만화였기 때문에 둘 다 나름의 재미는 있으나 사실 제 개인적 선호도로 본다면은 이제 저는 뭐 둘 다 재밌게 봤지만, 그래도 이제 열혈강호 쪽이 조금 더 이제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무협 스토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혈강호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열혈강호는 어떠한 스토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김용식 소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사실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 열혈강호는 이거 읽어보면은 배경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이제 작가들이 쓰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김용시의 소설은 무슨 소림사라든가 곤륜파, 아미파, 무당파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이름 문파들이 나오지만, 지금 열혈강호에서 나오는 문파들은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이름들을 쓰고 있고, 어떤 뭐 그 고수가 강원 지역의 강원 지방의 고수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봤을 때 어떤 중국의 지명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 작가들만의 독특한 상상력 속에서의 어떠한 이 배경 속에서 이 각 문파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파들의 이름을 그럼으로써 이제 스토리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충분히 무협의 세계관과 큰 틀은 그거를 착안해서 충분히 우리나라만의 굵직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떠한 톨킨을 통해서 파생되어지기 시작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뭐 요정 스토리에 어떤 뭐 그런 서양 스토리에 어떠한 판타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무협의 어떠한 우리만의 상상력을 통해서 김용시의 작품에서 많은 부분들이 착안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판타지 만화 중에 슬레이어스라고 하는 만화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듯,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떠한 무협 영화라든가 무협 만화라든가, 만화는 지금 제가 제시한 뭐 불금매라든가 아니면 저기 열혈강호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영화화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우리나라에는 왜 저게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러한 대작이 우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반지의 제왕을 봤을 때, 저는 사실 반지의 제왕은 썩 그렇게 재미있진 않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즘 재미있는 또 인기 어떠한 그 영화가 아시다시피 마블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마블 나름의 또 세계관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스파이더맨 나오고 무슨 뭐 아이언맨 나오고 이러한 그 수많은 히어로들이 굉장히 이 현란한 액션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무협이야말로 진짜 판타지 중에 판타지고 액션 중에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의천도령기만 해도 무술 배우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영걸 씨가 나왔고요, 주연을 했었고요. 이 무협 판타지라고 무협을 영화화했을 때 그 액션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액션, 아주 예전 대표적인 액션은 뭐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보면 이제 뭐 람보라던가 뭐 그러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라던가 다이하드라던가.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러한 그런 류의 액션이 약간 지루해지거나 박진감이 덜한 것이, 사실은 히어로물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히어로물은 애초에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앤트맨도 그렇고 뭐
뭐 아이언맨도 그렇고 막 날아다니고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 건물 저 건물 뛰어다니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액션을 보여주니까 엑스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의 능력 속에서 구축되어지는 액션들이 예전 람보나 뭐 다이아드 이럴 때는 재미있었지만 요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떤 현란한 그래픽으로 만들어지는 액션들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 속에 갇혀있는 액션이 조금 박진감이 덜하거나 지루해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히어로물이라고 해도 DC 코믹스의 배트맨이 스토리는 탄탄하고 재미가 있지만 배트맨 자체의 액션을 놓고 보았을 때는 물론 배트맨은 다양한 무기라던가 눈요깃거리들이 있어서 다른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를테면은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액션이 약간 이제 배트맨의 인간의 능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덜 이제 액션만 놓고 보면 덜 박진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했는데요. 무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협은 이미 무슨 뭐 어느 예전에 이제 뭐 소위 이제 장풍 쏘고 기공포를 날리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무협의 어떠한 그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수많은 독특한 능력의 슈퍼 히어로들 이상의 능력을 이상의 액션들을 박진감 넘치는 액션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액션 박진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무협 영화가 전혀 밀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무협 영화가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는 것이 사실은 무협 소설이나 무협 스토리가 대부분이 이 뭐랄까요 일단 권성징악을 지향하고 있고 소설로 따진다면 그야말로 영웅주의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설에는 이제 뭐 다양한 그게 있겠지만 좀 대조적인 게 자연주의 소설과 영웅주의 소설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자연주의 소설은 대표적으로 무슨 뭐 지금 제 기억에는 뭐 토머스 하디의 테스라던가 그 다음에 제 기억에 아마 김동인의 감자라든가 우리나라 소설 뭐 요러한 부분들 요러한 것들이 뭐 감자 맞죠 뭐 염화주의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막 단어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토머스 하디의 테스는 대표적인 자연주의 소설이죠. 자연주의 소설은 뭐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연이라는 거대한 풍파 앞에서 인간의 운명은 한낱 연약한 어떠한 촛불처럼 바람 앞의 촛불처럼 그렇게 이제 그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그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영웅주의 소설은 대표적으로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그러한 상황을 홍길동이라고 하는 비범한 영웅이 즉 다시 말해서 외부적 환경을 완전히 극복하고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자기 능력으로 그것이 영웅주의 소설이잖아요. 그렇게 자연주의 소설과 영웅주의 소설이 대척점을 이루는데 대표적인 무협지가 영웅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영웅주의 소설은 자신이 비범한 능력을 특히 무협지가 더더욱 그런데요. 비범한 능력을 이제 가져서 극복을 해내는데 그 비범한 능력을 갖기까지 반드시 뭐가 있다? 시련이 있잖아요. 어떠한 뭐 대표적인 게 자기를 키워준 스승님이 죽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부모를 죽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떠한 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스승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데 그 스승님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그 혹독한 산속으로 들어가 혹독 스승님 밑에서 산속에 응가하는 스승님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무림의 세계 강호의 세계에 나왔을 때 그때 그 혹독한 훈련의 결과로서 엄청난 무공을 가지게 되고 그 무공을 발휘해서 자신의 어떠한 이루고자 했던 자신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과감하게 극복해내는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느껴주게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무협 소설의 어떠한 플롯이 될 텐데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무협지에 나오는 무림의 세계만큼이나 서로 얽히고 설켜 있고 이권관계가 얽혀 있으며 정말로 때로는 은원관계 은혜와 혹은 때로는 원한이 섞여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기도 하는 그야말로 어떠한 그 무림의 세계에 비슷한 그러한 형태의 양상을 우리 세계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림의 세계 자체가 사실은 현실 세계를 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테니까 연관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무협지에서 주인공이 아무것도 아닌 주인공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지금으로서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바를 이루어내는 영웅으로 재탄생되는 것이 무협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무협 스토리는 굉장히 혹독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스토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 깨달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주인공이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어떠한 그 험난한 엄격한 스승님 밑에서 험난한 훈련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떠한 다시 세상에 나와서 중원 무림의 세계에 나와서 이 강호를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대충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혹독하게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세상에 나왔을 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소위 이제 능력 발휘를 해서 더 나은 입장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를 예로 들어도 그렇고 뭐 운동이나 예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사실은 어떠한 무협지의 주인공이 자기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 중원무림에 나와서 무림을 천하일통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협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잘만 이끌어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좋은 위로와 깨달음이 담겨 있는 좋은 문학 작품일 수 있고, 반드시 반지의 제왕이나 어떤 해리포터만이 판타지 문학의 어떠한 그 작품으로 인정받고 마치 무협지는 무슨 삼류 혹은 무슨 만화책 비스무리한 뭐 약간 유치한 그렇게 볼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지의 제왕이 문학 작품이면은 김용시의 소설이나 그밖에 무협지도 분명히 문학 작품인 것이고, 무협지가 유치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반지의 제왕도 진짜 유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무협 소설을 우리가 이 동양권의 어떠한 문화의 어떠한 일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것으로 재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무협의 어떠한 그 작품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게 할 수 있는 좋은 상당한 세계관이 구축되어져 있고요. 어찌되었건 우리만의 좋은 세계관을 그것들을 착안해서 구축해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세계관이 한번 구축되고 나면은 그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재창조되잖아요. 마치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디즈니라든가 세계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만의 어떠한 세계관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만들어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해리포터나 어떠한 반지의 제왕 이상의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의천도룡기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의천도룡기의 스토리는 사실은 한번 작품으로 직접 한번 보시고요. 의천도룡기를 통해서 이러한 식의 어떠한 그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무협 소설들이 혹은 무협 영화가 무협 세계관이 뭐 그러한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